안녕하십니까. 달리자 황수다의 황순규입니다. 2012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릴 팀은 핀란드 문화연구소에서 50년간 핀란드 문화를 연구한 소장이 쓰신 펜치 드렁크라는 책입니다. 이 펜치는 영어로 바지란 뜻 아니겠습니까? 드렁크는 술이 취한, 그래서 핀란드의 어떤 하나의 문화인데, 집안에서 헐렁한 옷차림으로 가볍게 술 한잔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펜치 드렁크 때문에 전 세계 행복지수 1위가 아닌가라는 주장의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젊은이들을 이해하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요새 젊은 남성, 여성들, 특히 여성들이 집에서 혼자 혼술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하자는 측면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어떤 방송국에서 여성 청취자분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성 해방을 가져온 3가지 물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이 빨래에서 이 해방시켜준 세탁기가 1위였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을 계획적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한 콘돔이 2위였고, 3위는 모유가 아닌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직장이 아니고 주로 이제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전부 다 직장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 바깥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생리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약간 제일 큰 문제였나 봅니다. 첫 번째가 탐펀이었고, 두 번째가 생리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피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모든 환경이 다 바뀌면 이제 생각도 다 바뀌는구나 라는 걸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측면입니다. 이 북유럽 국가들은 말입니다, 이 북극에 거의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1년의 겨울이 추운 날이 9개월에서 10개월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은 바깥에 가면 강추위가 있고 눈보라가 치니까 이게 쉽게 나가서 뭐 친구를 만나라든지 술집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생활 철학이 있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이런 뜻으로 라곤이라는 단어가 생활 철학이고, 덴마크에서는 현재를 느긋하게 즐긴다, 집 안에서. 그래서 이제 생활 철학이 휘게라는 단어이랍니다. 그럼 이제 핀란드는 한 발 더 나가서 형이상학적이 아닌 좀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칼사리 캔이란 말이 있답니다. 칼사리는 핀란드 말로 이제 잠옷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잠옷 속옷이라는 뜻이고, 캔니는 술 취한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이제 펜치 드렁크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속옷바람에 가볍게 술 한잔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핀란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핀란드는 우리 남한 인구의 10분의 1인 인구가 550만 명입니다. 면적은 남한의 4배에 가까운 39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의 4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아주 띄엄띄엄 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이며, 안전한 나라이며, 자유로운 나라이며, 그 다음에 국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준답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가 이 경쟁이 아닌 같이 살자, 상생이랍니다. 그래서 교육제도가 가장 우수한 나라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핀란드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핀란드 사우나 아니겠습니까? 그 사우나 개수가 이 핀란드 전국적으로 320만 개나 있답니다. 320만 개. 그러니까 인구 1.5명당 1개 정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목욕탕 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목욕업중앙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욕탕 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제일 많을 때가 10,000개였었는데 지금은 주거문화가 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로 다 바뀌었고 인구도 줄고 그래서 지금은 7,000개가 있답니다. 7,000개 대 320만 개. 그렇죠. 좀 그런데요. 자, 핀란드가 10여 년 전에 핀란드 외무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핀란드를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자 해서
핀란드의 특징 한 30개를 통해서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우나이고, 두 번째는 노키아였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중에 하나가 또 여자분들은 위스키, 포도주를, 남자들은 이 맥주를 마시는 그런 이모티콘을 만드는 거죠. 예. 그만큼 핀란드 전 국민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국가의식 장려를 하고 있고요. 이 팬츠 드렁크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말입니다. 술에 안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그냥 가볍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랜 시간 좀 많이 마셔야 되니까 독주보다는 맥주나 와인이 이제 술을 마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주로 그것도 부담감 갖지 말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팬츠 드렁크, 술 마시면서 기냥이식 술만 마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카카오톡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텔레비를 보면서 연속극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다, 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에어기타, 그러니까 기타 없이 기타 치는 흉내를 내는 것, 에어기타. 그 다음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집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베개에다 대고, 또 우리 책에서는 말입니다, 자유행위를 해도 좋다, 방귀를 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방에서 움직이지만 3,000보 이상 움직이는 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이 핀란드 문화원에서 강조하는 것은 팬츠 드렁크의 궁극적 목표는 술 마셔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을 자기 스타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휴식을 취하는 데 있다, 이런 것이죠. 또 팬츠 드렁크가 이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게 자주 마시게 되고 많이 마시게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핀란드 문화연구소에서는 이런 또 나름대로의 지침을 내린답니다. 술을 마실 자유는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져야 된다. 그리고 꼭 스트레스를 술로 풀지 말고 다른 방법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이 팬츠 드렁크에서 다음 날이 즐겁지 않다, 즉 과음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못 마시는 사람, 술 안 마시는 사람, 술 마실 수 없는 사람도, 이 사람도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 사람도 뭔가 마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좀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취해라.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지 말고, 그런 분들은 무알콜 맥주를 마신다든지 유기농 사과주 술을 마셔라. 그거 마시면서 문자 메시지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나름대로 팬츠 드렁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의 젊은 남성 여성들이 혼술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의 소소한 작은 행복이 아닐까, 확실한 행복이 아닐까, 소확행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팬츠 드렁크, 핀란드의 칼사리 캔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